같은 거의 비슷한 머신인데 머신도 분명히 조금 다르고 파워나 스트로이라고 라이너와 쉐이더의 차이는 머신 보면 알겠지만은 지금 머신이 미드를 쳐주다 이렇게 바늘을 때려주면서 바늘이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서 구동이 생기는 건데 이 떨어지는 이 간격이나 속도가 라이너와 쉐이더는 아예 달라요. 그래서 라이너를 켜봤을 때랑 쉐이더를 켰을 때가 소리가 다르다는 거죠. 확실히. 그냥 라이너는 굉장히 짧은 소리가 나요. 짧은 소리가 나요. 쳐도 쉐이더는 약간 더 길고 다다다다다다다 좀 더 느린 소리가 나고 쉐이더 같은 경우는 우선 고무펜에다가 지금 당장 뭐 그림 전혀 찍어놓은 게 없으니까 빨간 펜이나 뭐 펜 있으면은 간단하게 얘 모양 그리고 정상적인 거야. 이거는 저는 그냥 이거예요 그냥 꽃의 이파리라고 생각해요. 조금 크게 그리는 좋아했다고. 라이너 바늘이랑 쉐이더 바늘을 응용하면 좋아요. 라이너는 그냥 말 그대로 라인이잖아요. 하나의 라인. 실제로 바늘이 쉽게 생각하면 돼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고 3라인이라고 해서 바늘이 3개짜리고 5라인이라고 해서 바늘 5개짜리 맞아요. 11라인 하면 바늘이 11개죠. 근데 실질적으로 선을 딱 그었을 때는 어쨌든 한 줄이다 이거예요. 두께만 다르거든. 그렇기 때문에 쉐이더는 그 바늘이 방향만 다르다고 생각하면 돼요. 연필하고 붓이랑 비슷하다고 하면 되죠. 붓은 넓잖아요. 이렇게 털이 쭉 나 있고 뭐 이런 것도 있죠. 약간 붓을 응용하면 좋은데 그래서 나중에 혹시나 유화나 내지 그런 붓으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거를 조금 그려보면은 쉐이더의 바늘을 조금 더 이해를 빨리 할 수 있어요. 붓 같은 거 혹시 그려보셨어요? 그렇지? 많이 선생님들은 알겠지만은 이런 방식이죠. 만약에 제가 얘는 이렇게 그으면 3줄이 나와요. 그렇죠? 붓을. 근데 이거를 운영하게 되면은 3줄이 나오다가 제가 얘네를 하나를 붙이면은 한 줄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많이 써봐야 되니까 이런 부분들이 쉐이더를 잘 활용하는 방법. 실제로 만약에 지금 쓰시고 계신 13개의 바늘이지만은 이 13개의 바늘로 1라인이 나올 수가 있다. 하나의 라인.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그렇지만 쉐이더를 제가 이렇게 새로 쓰라는 건 아니에요. 지금 얘 명암을 풀어줄 건데 이쪽이 가장 어두운 부분 그리고 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가장 밝게 올라갈 거예요. 여기 제가 이제 그 명암을 그릴 거예요. 샘플 사진이 있으면 좋은데 만들고 그리고 여기는 라이너고 이쪽은 쉐이더예요. 보통 항상 설명했지만 라이너의 가장 이상적인 라인이 걷는 방향은 각도가 이 각도에서 이쪽 방향으로 라인을 잡는 게 가장 이상적이라고 해요. 정답은 아니에요. 제가 항상 얘기했지만 거꾸로 걷는 사람도 굉장히 많다 이거예요. 실제로 지금 저도 거꾸로 걷고요. 근데 처음에는 이걸 먼저 조금 접해서 나중에 쉽게 응용하면은 더 빠르다 이거죠. 처음부터 어렵게 가려고 하면은 굉장히 어려워요. 라인도 다 안 들어가고 왜 안 들어가는지도 모르고 근데 쉬운 방법을 선택해서 자주 활용하다 보면 나중에는 어려운 방법도 쉽게 접할 수 있는 거예요. 라인은 이렇고 쉐이더는 이래요. 어때요? 바늘의 각도가 좀 다르죠? 들어가는 위치가. 라이너는 위쪽에서 당겨서 나오지만 쉐이드는 여기서 그대로 거꾸로 들어가요. 네, 거꾸로 당기는 게 아니고 얘는 각도만 옆으로 틀면 돼요. 들어가는 방향이 다르다 이거예요. 역방향. 털이 자라는 방향이 역방향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렇죠? 털이 자라는 방향이 역방향이 아니고
실제로 치는 방향은 상관이 없지만 거꾸로 들어간다 이거예요. 낚싯바늘 이렇게 낚시에 걸리듯이. 그렇죠? 라이너는 그게 아니잖아요. 어떤 건지 알겠어요? 두 개 차이가. 이거 한 번만 확인해야 돼. 그 뒷부분 이렇게 방향도 안 해주세요. 지금 아니 넣는 넣는 방향으로. 네. 라이너는 여기서 이렇게 오겠죠? 네. 가장 이상적인 방향이다 이거예요. 정답은 아니에요. 물론 저도 라인을 이렇게 꼬일 때도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꼬일 때도 있어요. 그치만 가장 잘 들어가는 방향이 이 방향이라고 했고, 쉐이드는 이렇게 치는 게 아니고 거꾸로 들어가서 이런 식으로 당겨오는 거예요. 그리고 거꾸로 들어갈 수 있어요. 미는 방향. 대신에 이 머신의 각도가 방향이 다르다 이거. 물론 이것도 정답은 아니에요. 외국 유튜브에 돌리다 보면은 어떤 여자 아티스트가 흔들하는 걸 봤는데 이렇게 당기는 사람도 있어요 실제로. 근데 얘는 이제 이론상으로 따졌을 때는 확실하게 바늘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 근데 이것도 장단점이 있어요. 터치가 굉장히 많지만은 굉장히 부드럽게 나올 수 있다는 게 있어요. 하지만 얘 방법은 좋지 않아요 사실은. 처음 접할 때는 가장 확실하게 들어가는 거는 몇 번. 피부를 계단식으로 들어간다고 해요. 해뜰 때 보통 옆에서 슬라이드식으로 잡죠. 그 방향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거는 참고해서 보면 될 것 같고요. 이게 명을 칠할 때요. 색 칠할 때도 똑같아요. 그건 많이 헤매치는 게 라인 열심히 다 잡아놓고 나서 어떻게 칠할 거예요. 칠하다 보니까 중구난방으로 막 칠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떨 때는 이런 공간이 막 다 비게 비어버리는 게 뭔가 일정한 패턴을 가질 필요는 있어요. 꼭 그 패턴을 가지려는 게 아니고 나만의 그런 규칙적인 방식 그런 거 하나쯤은 만들어가야 돼요. 근데 사실은 제가 그 규칙적인 방법도 어느 정도 다 설명을 해드렸어요. 어느 정도는 다 아실 거예요. 근데 쉐이드에도 그 규칙적인 방식이 있대요. 그 방식이 정답은 아니지만은 그런 규칙적인 거 패턴을 만들다 보면은 내가 일정하게 뭔가 작업을 할 수 있다 이거예요. 이 사람은 오늘 작업한 거랑 내일 작업한 게 일정하게 나온다 이거예요. 규칙적이지 않으면은 다 다를 거예요 느낌. 오늘 작업 잘 나왔는데 내일 작업도 안 나와. 해봤는데 내가 뭔가 규칙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은 이렇게 했다가 내일은 저렇게 했다. 자기만의 규칙적인 스타일을 만들어가는 게 있겠어요. 이제 여기가 색을 칠할 건데 어떻게 칠할 거냐 이거죠. 13개짜리 바늘로 그냥 13개짜리로 생각하면 돼요. 3개인데 13개짜리. 얘를 어떻게 칠해줄 거냐. 항상 색을 칠하기 전에는 먼저 생각을 해야죠. 얘를 먼저 보는 외곽선을 보고 이쪽이 가장 어두운 부분이 있고 제가 이쪽으로 올라가면 라이트하게 쳐줄 거예요. 근데 얘를 어떻게 할 거냐. 문제는 또 가장 어두운 부분이 또 삐딱해요. 모서리 부분이 되겠죠. 제가 지금 보여주는 방식은 여러 가지를 보여드릴 거예요. 쉐이드를 칠 수 있는 방식. 우선은 저 같은 경우는 가장 얇은 부위이기 때문에 쉐이드를 제가 이렇게 칠하고 있죠. 풀리는 쪽으로 당겨주면은 이쪽이 라이트한 부분이 될 거고 이쪽이 어두운 부분이 될 거예요. 근데 너무 얇은 부분이기 때문에 13개짜리 바늘이 다 들어가지 않는다 이거죠. 그럼 어떻게 되냐? 이 바늘을 끝바늘을 쓰는 거예요. 가장 모서리 부분. 이쪽을 쓰면은 여기가 제일 먼저 닿겠죠. 가장 뾰족하게. 그리고 나서 이쪽을 닿고 나서 여기서 짧게 쳐주는 거예요. 짧게 쳐주다가 팩을 맞춰서 길게 풀어줘서 당겨주는 방식이에요. 왜 여기가 더 진해지냐. 구간이 굉장히 짧았고 제가 끝바늘을 썼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구간이 굉장히 짧다 이거예요. 커지면서 여기는 머신에 세팅값을 하면 그대로잖아요. 파워가 그대로기 때문에 짧게 쳐지는 구간일수록 이쪽이 더 어떻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방식이 또 다른 게 있어요. 얘는 그냥 탑스 원이고요. 다른 방식은 어떤지냐? 얘는 밀어주는 방식이에요. 여기 방향으로 펴서 10선 라인을 다 대는 거예요. 3개다. 3개다 대고 이쪽으로 하나씩 밀어주는 거예요. 일로 한번 밀어주고 반대로 이쪽으로 들어가서 여기서 밀어주고 그리고 이렇게 밀어줘도 돼요. 물론 이 각도의 방향을 잘 타줘야겠죠. 어쨌든 제가 지금 시작하는 그 시작점이
가장 진한 데에서 먼저 시작하더라고. 가장 어둡게 칠해야 될 부분에서 먼저 스타트를 하면 되거든.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긴 해요. 근데 거꾸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가장 라이트한 부분에서부터 칠하고 어둡게 펴주는 방식이죠. 그거는 뭐냐? 잉크의 온수가 나눠져 있을 때. 가장 잉크 제일 진한 거 1번이라고 할게요. 자, 2, 3, 4, 5. 이쪽은 제일 연한 거죠. 근데 사실은 똑같은 연필이랑 삽이 하나로 모든 그림 스케치할 수 있잖아요. 가장 진한 것도 만들 수 있고 가장 연한 것도 만들 수 있죠. 그 방식이 금방 제가 한번 1번 가지고 한 번 쳤을 때 힘들어요. 근데 거꾸로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요. 그 사람은 어떻게 하냐? 연필이랑 똑같이 6H를 쓰듯이 온수, 제일 낮은 온수를 먼저 찍고 나서 잉크가 온수짜리 묻어 있어요. 그러면은 거꾸로 들어가서 가장 연한 부분을 먼저 만들어줘야 돼요. 그 다음에 거꾸로 가는 거 천천히 4번, 그 다음에 3번, 2번, 6.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처음에 제가 추천해드리지 않을게요. 여기가 좀 어려워요. 만드는 방식이. 쉐이더건을 어느 정도 잘 쓸 줄 알아야 만드는 방식이 되고. 저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뭐 다른 방식도 있어요. 어떻게 치냐에 따라서 사실은 큰 차이는 없어요. 바늘을 어떻게 잡냐가 중요해요. 쉐이딩 바늘을 잘 쓰기 위해서는 큰 붓을 쓰면 돼요. 큰 붓. 보통 쉐이딩 바늘이 이쪽 바늘과 이쪽 바늘, 양쪽 끝 바늘을 위주로 많이 쓰는 거예요. 좋다는 게 아니고 이쪽 끝 두 개 바늘을 잘 쓸 줄 알아야 되죠. 왜냐면은 사실은 모든 면적을 이 세 가지로 고루고루 쳐주면 좋겠죠. 이제 어떤 그림이든 직사각형의 그림은 없을 거야. 보안 자체가 딱딱 떨어지는 게 아니고 딱딱 떨어지면 참 좋겠죠. 세 개가 맞아서 하나, 둘, 셋 딱 되고 그냥 그대로 쭉 당겨주면 돼요. 내가 풀고자 하는 방식대로. 근데 어떤 그림이든 이런 보안은 없겠죠. 물론 이런 구간이 있을 거예요. 다 보안마다 그 각이 다 다를 거란 말이에요. 원도 있을 거고 모서리도 있을 거고. 원 어떻게 칠해야 될까요? 만약에 가운데가 가장 밝아요. 양쪽 라인인데 가장 쉐이드 바늘을 어떤 식으로 칠해야 될까 시작을 1번. 1번? 무슨 1번? 1번. 지그재그. 지그재그? 저거요? 끝에서. 2번. 2번 다 끝으로 계속 다. 3번. 막 찍지 말아요. 1번, 2번, 3번 다 적용을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적용하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2번처럼 여기서부터 쳐도 돼요. 근데 어떻게 돼요? 원이란 말이고 바늘이 처음에 세팅했던 바늘이 이게 휘어지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푹 찌는 순간 어느 한쪽은 튀어나가게 돼 있죠. 그쵸? 아무리 생각이 와서 그럼 얘를 어떻게 칠해야 되는 거죠? 끝바늘. 그렇죠? 끝바늘이에요. 가장 이상적인 건 이 바늘을 하나, 둘, 셋 자개장에서 두 개를 끼고 두 개를 살짝 껴주고 끝바늘을 이용해서 뭐 예를 들어서 동그랗게 쳐도 돼요. 이런 식으로 치고 들어가면 한 바퀴를 다 굴리게 되면은 가운데가 비겠죠. 뭐 다른 방식도 있어. 긁으면서 가면 되겠지. 이제 끝바늘 쭉 당겨주면서 칠해주는 거예요. 대신에 이쪽 끝바늘이 먼저 닿아버리면 당연히 안 되겠지. 거꾸로 칠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늘의 각도가 어디가 닿냐가 되게 중요한데 이 세 개가 물론 모든 면적이 다 닿아서 골고루 칠해주면 이건 뭐냐 본래가 그냥 프라이벌 까만 거 칠할 때 정말 그냥 까마고 면적 칠할 때 그럴 때는 그냥 이 세 개만을 전체적으로 골고루 닿아서 골고루 칠해주는 게 제일 좋아요. 여기서 내가 손가락 하나만 조금만 풀어도 어느 한쪽 바늘이 깊게 들어간다 이거 그러겠죠. 여기서 내가 아주 조금만 틀어도 어느 한쪽은 더 깊게 들어가요. 그쪽은 데미지가 굉장히 더 많이 쌓이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게 있어요. 여기를 그냥 까만 김처럼 칠할 건데 제가 이 세 바늘을 딱 적당히 잡고
일정하게 색을 칠해주면은 정말 까맣게 나와요. 일정하게. 근데 제가 여기서 펄이 조금 길어진 거 있어요. 이 두 개가 더 많이 단 거죠. 근데 당연히 이쪽 끝라인에 스크래치가 조금씩 나기 때문에 색이 들어간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제가 계속 이렇게 칠했어요. 그럼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나중에 이쪽 부분이 색이 이렇게 나가 있어요. 띄엄띄엄 색이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이렇게 칠해도 나갈 때가 있고 결정적으로는 데미지가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쪽 쉐이더는 양쪽 끝바늘을 쓰는 게 굉장히 많이 중요해요. 뭘 받아요? 칠하면 좋고요. 그리고 쉐이더 라이너랑 좀 다른 점이 있어요. 라이너는 일정 수치 이상, 예를 들면 뭐 5, 퍼가 5.0이다, 뭐 아니면 뭐 6, 7 정해놓고 라이너를 쓰죠 그냥. 퍼 7에 5 라인 바늘을 쓰고 그냥 쭉 그린단 말이에요. 쭉. 근데 쉐이드는 아예 달라요. 퍼 7을 두고 바늘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재미가 굉장히 많이 나올 수 있어요. 이 7이랑 파워는 기준점은 어디서 잤냐면은 이 세 개의 바늘이 다 닿았을 때, 다 닿았을 때, 이렇게 쭉 그었을 때, 세 개가 전부 다 잘 들어갔을 때 파워가 기준이 7이다 이거예요. 근데 여기서 조금만 틀어가지고 만약에 끝바늘이 다시 닿았어요. 그럼 지금 문제가 뭐냐면은 파워는 7인데 이 세 개의 기준으로 파워를 적어놓은 건데 끝바늘만 딱 써버리니까 어떻게 됐어요? 굉장히 파워가 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치수를 거의 한 9로 놔두고 모라인 쓰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끝바늘 쓸 때는 굉장히 위험 부담이 조금 높은 거라고 할 수도 있어요. 사실 따지면 이건 굉장히 데미지가 많이 가겠죠. 파워는 높은데 3개짜리 바늘을 쓰기 위한 파워를 세팅하는 게 있는데 끝바늘만 쓰게 되니까 파워는 변동이 없어요. 데미지가 굉장히 많이 간대요. 그래서 끝바늘을 쓸 때는 바늘을 좀 더 작게 넣거나 아니면 핸드스핀 굉장히 빨리 당겨주는 데미지를 최소화시켜주기 위해서 일일이 끝바늘 쓸 때마다 파워 올렸다 내렸다 할 수 없을 거예요.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끝바늘 쓸 때는 굉장히 빨리 쳐요. 빨리빨리 치고 지나가는 거죠. 그리고 3개 바늘 다 쓸 때는 다시 핸드스핀을 다운시켜서 천천히 그 일정한 세팅 값을 주고 그대로 들어가요. 그래서 일정한 패턴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기만의 패턴. 작업하시는 걸 가끔 잘 보면은 인생이를 쭉 칠할 때 굉장히 늦게 갔다가 바늘을 끝을 세울 때 굉장히 빨리 지나가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작업하는 거 가끔 보면 그런 것들 많이 보면 참고 도움이 많이 돼요. 그리고 지금 13바늘 세팅한 거 한번 볼게요. 뭐 아직 끼신 분들도 있고 안 끼신 분들도 있는데 아, 이거 10kg 가져왔네. 같이 봐서 주위 사람 대체적인 샘플로 하는 거. 갖고 왔고요. 이게 가는 것보다 그만큼 더 빨라요. 로컬이잖아. 저는 아, 편리해요. 맞네.